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고요. 제 방에 형광등이 나가서 아주 조명이 테러블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로 왔고, 오늘은 저의 인생책 중에 한 권을 다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리뷰를 거의 3년 전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책에 대해서 감탄만 하느라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지 못했고, 그리고 최근에 강의 준비 때문에 이 책을 다시 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실비 제르맹 작가의 마그누스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네, 제가 인생책 중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들 이 작가님인 줄은 알고 계셨죠? 일단 간단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프란츠 게오르크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독일에 사는 이 아이는 5살이 되던 해 병을 앓아서 말과 기억을 모두 잃었고 그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은 마그누스라는 이름이 쓰인 꾀죄죄한 곰인형뿐입니다. 프란츠 게오르크는 언제나 당당하고 쾌활하게 지내는 자신의 부모를 사랑했는데요. 어느 날 이 가족은 돌연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였던 클레멘스 둔켈탈이 나치 친위대 소속이었고 강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 라는 사실이 전쟁이 끝난 뒤에 밝혀진 거예요. 어머니인 테아 둔켈탈 역시 나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프란츠 게오르크는 이들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는 자신의 과거와 이름을 모두 부정당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에 오릅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는데요. 사실 이 책은 줄거리만으로 그 매력을 다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책입니다.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들이 다 그렇지만 이 책 역시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책인데요. 제가 작가님의 책들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은 우선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 전쟁,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여자에서도 그렇고 숨겨진 삶에서도 그렇고 마그누스에서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이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1954년생이세요. 근데 이때는 제가 추측하건대 유럽에서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그런 시기이죠. 아직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작가님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전쟁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금욕, 인간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쓰셨다고 하니까 이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들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이 책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이 되고 전쟁 이후에 남겨진 이들의 상처와 혼란을 직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작가님의 책들 중에 이 책이 그걸 가장 전면에 드러내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은 전쟁의 상처와 더불어서 죽음, 그리고 한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츠 게오르크는 자신의 과거와 이름을 모두 부정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또 불쑥불쑥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서 때로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흐름이고요. 이것을 한 인간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성장 서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것이 미성숙한 존재가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하면서 어린 시절을 끝내고 성숙한 존재로 자란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 이 책 안에서 주인공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름을 여러 번 바꾸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서사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흐름의 정체성 탐구 그리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실비 제르맹 작가님 작품들 안에 담긴 기독교적인 색채가 큰 몫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이 철학을 전공하시고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현대 프랑스 작가들, 그러니까 20세기에 철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죄를 씻고 고통을 치유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작가님의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도 쉽게 말해서 인생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고통과 혼란으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요. 인물들의 선과 악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 구원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있다는 점, 목사나 수사 같은 인물들, 종교적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역시 작가님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요소들일 텐데요. 이것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작가님이 그간 연구하신 바와 관심사, 평소에 인간의 정체성과 선악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담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저에게는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이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책은 특이하고 낯선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프롤로그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음에 단장 1이 아닌 단장 2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단장과 약주가 번갈아 나오고 중간중간에 속창이나 반향 같은 다소 수수께끼 같은 챕터들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책의 중간에서 갑자기 단장 1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단장 물음표로 끝납니다. 이게 처음 보면 좀 헷갈리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장이 섞여 있는 방식이 주인공의 심리와 의식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마 그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삽입된 약주 같은 챕터들은 이 책이 단지 한 개인만의 서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챕터들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약주는 그것들을 부연 설명해주는 혹은 이 역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구와 실제가 혼재되어 있는 책이고요.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을 정말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체인데요. 작가님의 문체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눈에 쓱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작품 특징으로 바로크적이다, 어휘가 풍부하고 송가 같은 느낌이 든다, 우화적이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가 많이 쓰이고 시적인 느낌을 주는 문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짧고 간결한 단문, 직관적인 서술이 주는 그런 매력도 분명 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길고 수사가 많고 의미가 겹겹이 쌓여있는 문체가 주는 독특한 매력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정말 많이 붙였고 그리고 밑줄도 새로 많이 그었고요. 이게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문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해주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몰라요. 지금까지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배울 계획이 딱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들을 읽다 보면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책을 원서로 읽어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집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그 느낌이 얼마나 더 풍부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책에는 외국어로 된 지명이나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을 원어,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어는 제가 배울 여력이 없어서 그 점이 너무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3년 만에 다시 인생책을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이 책을 2017년에 읽고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읽은 거예요. 네, 그간 제가 실비 제르맹 작가님의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쌓인 감상들,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레포트에 정리를 하고 강의 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리뷰를 해보니까 확실히 3년 전보다 할 말이 더 많아지네요.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책이고 이 책을 다시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제는 너무 많이 추천을 해서 여러분도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영상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집에서의 마지막 영상을 이 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